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제 영상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무려 10억짜리 호실 하나가 아니라 거의 풀빌라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분이 계세요. 10억이면 계약금이 1억인데 1억을 전부 내신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300만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물론 여기에서 좀 의견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쪽은 계약금의 일부라고 하고 어떤 영수증에도 계약금의 일부라고 써 있었고, 그런데 저희 상담자께서는 가계약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영수증을 자세히 보고 또 저한테 와서 보니까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일부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0억짜리를 자기가 계약서까지 썼고, 그리고 집사람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도 보고 하니까 당연히 사모님께서는 뭔 그런 쓸데없는 걸 하느냐, 애초에 생각하셨던 그 어떤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데에 무슨 10억씩이나 주고 계약을 했느냐, 이런 핀잔을 들으셨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고 또 제 거 영상을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정도의 물건이다 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왔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거의 한 달가량 엄청난 고민을 하셨어요. 물론 돈은 300만원, 크다면 큰 돈일 수도 있죠. 작다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런 300만원 가지고 한 달가량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분양대행사나 상담사나 시행사 그쪽에서는 내용증명 보내니 많이 이런 말도 오고 갔으니까, 일단 일반인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받는다, 소송을 한다 이러면 상당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고민 끝에 상담을 왔고,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 가계약금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자, 먼저 가계약금이 뭔지 한번 알아보면, 가계약금은 제가 영상에도 한번 찍었지만 계약교섭에 기초로 한 증거금입니다. 증거금. 그러니까 이름은 계약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약금은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또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 플러스 그만큼의 또 돈을 준 사람한테 돌려줘서, 쉽게 얘기해서 배액배상이라고 하죠. 배액배상을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를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이름은 가계약금이지만 계약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증거금이다. 그래서 향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돈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에 가름하되, 그러니까 그 돈은 계약금은 아닌데 나중에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가름한다는 거죠. 일부로 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전제된 돈이다. 이렇게 이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계약금은 작게 적은 금액을 주고받죠. 5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본 계약금이나 매매 대금이나 보증금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인데, 어쨌든 이 돈을 우리가 달라고 하면 받은 사람,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무슨 소리냐, 계약금이기 때문에 나는 못 돌려준다, 몰취한다, 이게 관행이고 법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린 얘기고, 가계약금은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들끼리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이렇게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약정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계약금을 포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매도인 쪽에서는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증거로서 입증이 된다면 그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또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해지할 때 배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정의 내용, 동기, 경위 당사자의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니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 그래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액 배상을 해야 된다, 아니면 포기한다, 이런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돼야 됩니다. 가계약금은 어쨌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주는 것이 맞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상담자께서는 어떻게 됐냐, 가계약금이라고 본인은 충분히 들어서 인식을 했었고, 우리가 평소에 1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1억이다, 그중에 100만원 줬다, 그럼 당연히 가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분양상담사나 이쪽에서는 이게 계약금의 일부다 라고 말도 했고, 이분이 받아온 영수증에는 이 3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은 1억인데 1000만원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계약금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서면에 영수증이나 이런 거에 1억이 계약금인데 1억 중에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천만원은 나중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억 중에 1000만원만 받았어요, 매도인이. 그래서 매도인이 나 그냥 1000만원만 돌려주고, 내가 받은 돈이니까 1000만원의 배액, 1000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 돌려주고 해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 판례는 약정한 계약금이 1억이기 때문에 받은 1000만원의 2배가 아니라 원래 약정한 1억의 2배인 2억을 돌려주고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자, 매수인은 총 계약금이 1억인데 1000만원만 졌을 때 내가 준 1000만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0만원의 나머지 계약금인 9천만원까지 지급을 해서 총 1억을 지급하고 그 1억을 포기하고 계약금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우리 법이나 판례는 매매 계약 안에 계약금 계약이 따로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라는 거는 준 사람은 이 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권을 유보한다.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이 돈의 2배를 주고 계약 해지권을 유보한다. 이런 합의가 설정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약정한 계약금을 서로 주고 받아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이 1억이면 1억의 계약금을 전부 줘야 그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1억을 포기함으로써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계약금이 1억인데 이 중에 1000만원만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제도를 가지고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는 게 판례고, 만약에 해지하고 싶으면 받은 사람은 네가 약정한 계약금 전체 배액을 주고 해지를 해야 되고, 준 사람은 약정한 계약금을 전부 주고 나서 해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네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상담 사례로 돌아가서 문서 그대로 보면 계약금이 한 1억이었어요. 1억 중에 3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9,700만원을 주고 나서 총 1억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법리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던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일단 분양대행사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신 분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나 시행사는 분양이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 망해요. 이분들은 돈을 확보하고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 치르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안 좋게 나오거나 분양이 다 안 되면 이분들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대행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계약금 300만원 넣으신 분하고 싸우는 거는 솔직히 좀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내용증을 보내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수분양자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부담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법적으로는 일단은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 경우 법적으로 일단은 시행사가 유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그런 분들한테 뭐 소송을 하거나 내용증명 보관하거나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계약을 시키면 되는 문제니까 굳이 오히려 소송하고 이러면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런 전제를 뒤로 하고 그러면 준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가계약금 뭐 계약금 일부로 준 돈 300만원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분양대행사들이 이런 거를 쉽게 주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준 돈은 포기할 테니까 이 계약은 그냥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분양대행사나 시행사가 그 요구를 거부하면 분양계약이나 상담 과정, 허위 과장 광고는 거의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팔려고 하다 보면 분양 상담사들이 뭐 준공, 기간, 그 다음에 특히 많이 하는 게 주변에 뭐 인프라, 관광단지, 뭐 케이블카가 들어온다, 뭐 지하철이 뚫린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그 허위 과장 광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꼬집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뭐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계약은 없는 거로 치자, 이렇게 하면 뭐 잘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단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에 올라가는 돈은 내가 내고 나중에 올라가면 관리비도 내가 내고 거기에다 이자도 내가 내는데 임대료나 수익이나 이런 거는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가서 살지도 못하고 임대도 못 놓고 이런 게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은 내가 내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가고 책임은 내가 지는 이런 게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을 부양받으실 때는 정말로 주의를 하시고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